IBK 기업은행 국민 모두가 거래할 수 있는 은행입니다. 정말이에요? 기업은행에 예금하면 기업을 살린단다. 진짜 대주도 말겠네요. 기업이 살아야 일자리가 옳다니 늘어나가 참 좋은 은행 IBK 기업은행. 왜 이산화탄소만 보면 지구온난화 얘기일까? 이산화탄소를 친환경 플라스틱으로 SK이노베이션. 승용차, SUV, 수입차? 어떤 차를 살지보다 어디서 살지를 고민하라. 똑같은 차를 더 좋은 가격과 서비스로. 새 차 살 땐 KT 금호렌터카. 아니 이상하네. 통신사는 다 해주는데 증권사는 왜 안 해주는 거죠? 잠깐. 이상한 점은 바로잡자. 엄마. Thank you very much. 가족끼리 묶으면 더 큰 혜택이. KDB 대우증권 가족결합 서비스 탄생. 고객의 상식대로 Think. Thank you very much. KDB 대우증권. 우리 동네가 활짝, 우리 모두가 활짝. 도시 한가운데 안 쓰던 공간을 활용해서 짓는 친환경 복합 주거타운. 행복주택이 찾아갑니다. 직장은 훨씬 가까워지고 신혼부부나 대학생에겐 집값 부담이 줄어들고 모두가 신나고 활기찬 우리 동네. 기대하세요. 당신의 가장 가까운 곳으로 행복주택이 찾아옵니다. 행복이 활짝. 국민이 행복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스타겐 라이브 이정은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2050선을 두고 치열한 공방전을 보여줬습니다. 결국 나흘 연속 오름세로 마감을 했고요. 이 외국인 쪽에서 기대했던 38일 연속 매수세도 들어와줬습니다. 이 기관 쪽에서 매도가 이어지기는 했지만요. 이 금융투자, 연기금 쪽에서 매수 강도를 높이면서 이 투신권의 매도를 조금 잠재워주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내일장은 또 어떤 전략을 가지고 대응해야 할지 궁금하시죠? 1시간 동안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행복한 투자 전략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스타겐 라이브만의 특별한 코너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이 믿을 수 있는 전문가 방송을 위해서 스타겐 증권방송 전문가들이 이 추천 종목 수익률 경연대회를 진행을 하고 있죠. 이 실제 매매 내역과 수익률 장고도 실시간으로 공개되니까요.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 박우석 전문가, 황성우 전문가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박우석 전문가님 주말 잘 보내셨나요? 네, 주말 잘 보냈습니다. 어떻게 날씨도 보내셨어요? 좋고. 근데 저 아들이 고3이어서 멀리는 못 가고 저 네. 책과 함께 보냈습니다. 네, 수험생 자제분이 계시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 우리 황성우 전문가님은 또 주말 재밌게 보내셨나요? 네, 재밌게 내기 골프 치면서 재밌게 보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알겠습니다. 오늘장 투자 전략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바로 오늘장 핫이슈 4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통해 만나보시죠. 네, 첫 번째 이슈는요. 외국인에게 안전한 천국이 된 한국 증시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외국인이 오늘로써 38거래를 연속 매수를 하면서 또 신기록을 쓴 건데요. 이 외국인 주식 보유 비중도 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하고 있네요.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을 기분 좋게 바라보고 있음에 부정할 수는 없는 수치입니다. 이 외국인들이 이제 한국을 이머징 마켓 중에 가장 안전한 투자처로 인식을 한다고 하네요. 이어서 두 번째 이슈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업종의 키 맞추기가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럴 때 어떤 업종에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할까요? 이에 대한 내용 잠시 후에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이슈는 유통주 신고가 경기 회복 기대감인가라는 타이틀인데요. 저금리 기조가 지속이 되고 있고 환율도 하락을 해서 원화 강세가 지속되는 상황이죠. 이에 수입품 가격 인하 효과 등으로 인해서 유통업의 전반적인 우호적인 환경이 지속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지막 이슈는요. 재생에너지 강세가 지속될지 궁금증을 던졌습니다. 원전 관련 정책이 시장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면서요. 최근 몇 주간 재생에너지 관련주들이 움직이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미국에서는 태양광주들이 강세를 보이는 흐름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재생에너지주 관련해서도 바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우석 전문가님, 네. 이 외국인들한테 우리 시장이 여러모로 참 매력적인가 봐요. 외국인이 지난 네. 16일 날 발표한 그 보고서에서 보면은 네. 그 우리나라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가요? 네, 저 외국인에게 저 안전한 천국 그 얼마 전 보고서에서 모건 스탠리가 보고서를 냈습니다. 16일 날 거기서 한국 시장에 대해서 평가를 했는데 거기서 우리 한국 시장을 이머징 마켓 중에서 The New Safe Haven이라고 해서 그런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좀 외국인이 현재 38일째 오늘까지 순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금일 코스피도 1,537억 그리고 코스닥은 309억을 매수해서 외국인이 전체 주식 보유 비중이 439조 원으로 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우리 국내 주식형 펀드는 계속해서 환매가 되면서 33거리째 자금이 순유출되고 있는 네. 실정입니다. 오늘은 국제금융센터가 요즘 최근에 외국인의 대규모 국내 주식 순매수 점검 보고서에서 외국인 순매수는 경제 펀더멘털과 우리나라의 그 가격 경쟁력 그리고 기술적 측면에서 한국 증시의 매력도가 커진 데 기인한 것이라고 국제금융보고서가 오늘 말하였습니다. 또 외국인들이 7월 이후에 국내 주식시장에서 121억 달러, 약 우리 돈 한 13조에 14조 원 규모의 주식을 순매수했습니다. 네. 이는 같은 기간에 한국을 제외한 뭐 대만, 또 태국, 인도, 베트남 같은 아시아 7개국의 외국인이 순매수한 175억 달러 중에서 69% 정도에 달합니다. 그만큼 한국 시장을 높이 평가하고 있는데 모건 스탠리 보고서에서 아까 전 얘기한 대로 한국을 이머징 마켓 중 The New Safe Haven이라고 텍스 세이브 헤이븐이라는 그 조세 피난처가 있는 것처럼 어떤 뉴스 그 이머징 마켓 중에서 세이프 헤이븐이라는 것은 안전한 피난처, 자금을 지금 같이 국제 경제 위기 속에서도 한국은 안전한 피난처로 투자 자금을 어떻게 자금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곳이라는 거 생각하는 것이죠. 한국은 왜냐하면은 한국이 거기 보고서에 나오면 외부 충격에 강한 쇼크에 더 강한 내성을 가지고 있고 네. 한국의 경제 펀더멘털이 상당히 양호한 수준이고 또한 강력한 수출 경쟁력을 우리나라는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바탕으로 해서 경상수지가 계속해서 흑자를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외환 보유고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이러한 여러 가지 장점 때문에 외국인들은 지속적으로 한국 주식을 쓸어 담아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장기 투자 성향을 가졌던 미국의 어떤 자금이 우리 국내 주식 2조 1천억 원어치를 지금 이달 초부터 10월 18일 정도까지 매수하고 있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이러한 유입 자금이 단순히 한머니가 아니라 상당히 오랜 기간 롱텀하게 우리 시장의 주식을 담아둘 그러한 장기 자금이 유입된 걸로 보여집니다. 네. 물론 환율 문제도 그 자금이 계속 순유입되는 동안은 환율이 원화 가치가 강세를 띨 전망이 높습니다. 외국인이 매도하면서 환율이 지금 1,060원에서 1,100원, 1,150원 이렇게 환율이 절상되지 않는 이상 그 지금 시장은 빠지지 않을 거라는 예상이 강하고 또 시장의 하락 시기가 지금 현재 외국인이 시장을 하락시키지는 않습니다. 시장의 꼭지는 외국인이 만들지 않고 이때까지 봐서는 개인이 만드는데 이런 개인이 안심하고 우리 시장을 이제는 안전히 투자해도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갖기 전까지는 그렇고 펀드나 주식에 돈을 싸들고 올 때까지는 외국인이 매도를 하지 않는 이상 외국인이 매도해도 받아줄 곳이 없습니다. 그런 경우 개인이 그렇게 마인드를 전환하고 오지 않을 동안은 주식 상승기는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근데 하지만 또 금일 국제금융센터의 보고서에서 이런 외국인 투자 자금의 유입 원인 중 하나가 이 한국 경제 경기 회복세가 4분기부터 경기 부양 효과가 감소되고 미국의 양적 완화가 축소된다든가 네. 미국의 재정 문제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과 유로존의 불안 여러 가지 문제가 아직 산적한 상태에서 이게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국내 증시에 너무 과도한 낙관론이 번지는 것은 좀 경계해야 되지 않겠나 했는데 한번 그것도 새겨둘만 하지만 당분간 외인이 매도하기 전까지는 네. 장은 쉽사리
무너지지 않을 거란 게 제 개인적 생각입니다. 네, 장은 쉽사리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개인적 의견 밝혀주셨고요. 이 외국인 매수세가 들어오는 점은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도한 낙관론이 확산되는 것은 조금 주의해야겠다는 의견도 주셨네요. 이어서 두 번째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요. 업종 키 맞추기 진행이라고 꼽아주셨는데 네네. 어떤 내용인가요, 전문가님? 오늘 상승한 종목들을 대체로 살펴보면 그동안 좀 소외되었던 음식료라든지 뭐 여행 그리고 제약업종 네. 강세가 많이 좀 두드러졌습니다. 반대로 좀 반도체 쪽은 약간 좀 약세를 보이는 측면이 있었고요. 그리고 자동차 업종 중에서는 자동차 관련 그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그 대형주인 현대기아차는 약세를 보인 반면에 관련 부품주들은 좀 강세를 보이는 이런 지금 상황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 지금 지수상으로 봤을 때는 아직은 뭐 그렇게 뭐 하락에 대한 그 경계를 하기보다는 왜냐하면 지금 이제 현재 뭐 경기 지표가 문제가 아닌 것이죠. 경기 지표는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어제부로 이제 그 유가가 $100를 하회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네. 당분 경기는 좀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급격히 안 좋아지는 않고 당분 바닥 확인을 진행을 할 텐데 거기에 따른 또 이제 그 양적 완화 그 축소 실식을 미루는 시장의 유동성 계속 공급될 것이기 때문에 아직은 이게 실적 장세라기보다 유동성 장세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계속해서 이제 그 지수 상태가 그 움직임이 급격한 상승폭은 나오지 않겠지만은 그 지금 많이 올라 있는 종목들은 처분하고 지금 상대적으로 덜 오르는 종목들, 소외됐던 종목들, 대형주 중에서 기관이나 외국인이 특히 외국인이 매수해주는 업종들은 한번 좀 그 업종별 키 맞추기 지수까지 지금 지수 때까지는 가격이 좀 올라줘야 되기 때문에 그 수익률 차원에서는 아마 그런 쪽으로 좀 매매가 좀 더 좀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좀 거꾸로 얘기하면은 코스피는 그렇더라 할지라도 만약 업종 대표주가 아닌 경우에는 코스닥은 당분간 테마라는 그 테마별 순환매는 당분간 좀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아직까지 이제 외국인이나 기관이 키를 쥐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은 개인이 선호하는 테마별로 이제 한 번쯤 이제 코스닥에 빨간불이 왔다 나갔다 이렇게 하는 측면이 있다면 지금 완전히 좀 대형주 위주의 업종 대표주들 위주로 약간 코스닥 테마주처럼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 계속 지속되리라고 보고요. 이런 상황은 양적 완화 축소를 기점으로 하는 아마 그 내년까지도 좀 이어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입니다. 네, 이 덜 오른 종목들 키 맞추기가 진행이 될 수 있겠다. 그리고 코스닥 쪽에서는 테마 순환매는 아직 약한 경향이 있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이슈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슈 박우석 전문가님께 여쭤볼게요. 유통주들 흐름이 좋습니다. 이 줄줄이 신고가 기록하고 있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네요. 네. 네, 백화점 가보셨습니까? 요즘 그렇죠. 가봤어요. 많아요, 사람들. 사람들이 많죠. 네. 경기가 좋아지면 백화점에 매출이 늘어나고 그것은 그 백화점에 늘어나는 고객들의 숫자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금일 신세계와 이마트 그리고 롯데쇼핑 그리고 CJ 오쇼핑, CS 홈쇼핑 같은 유통주가 신고가를 만들고 신세계 같은 경우 오늘 26만 9천 원, 1.51% 오른 4천 원이 올랐고 이마트 같은 경우 25만 2천 원 그리고 롯데쇼핑은 40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40만 네. 5천 원으로 5천 원이 올랐는데 이렇게 유통주가 나란히 52주 신고가 부근에 있거나 신고가를 만들었습니다. 이런 2013년, 2012년 같은 경우 물론 대선이 있었지만은 어떤 경제 민주화 이슈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대형마트에 대한 어떤 대형 슈퍼마켓 입점 제한, 거리 제한, 그리고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규제 등 여러 가지 또 제한 적용, 그리고 강제 휴무일을 만들어서 일요일은 또 마트를 못 가신 분도 많을 텐데 이러한 유통업 관련해서 규제가 상당히 많아서 어떤 그 유통주 주가가 상당히 좀 침체된 시기가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강력한 반등을 일어나고 지금 52주 신고가를 만들고 연초 이후 최고가를 수준에 올라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보면은 그 연초 이후에 좀 닫혀 있던 그런 소비자의 지갑이 조금씩 열려지고 있다는 그런 네.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분석에 의해서 유통주 주가가 최근 일제히 강세를 하는데 또한 이런 것에서는 개별 기업별로도 조금씩 호재를 갖고 있습니다. 롯데쇼핑 같은 경우는 롯데가 하이마트를 인수했습니다. 네. 하이마트를 인수하면서 롯데쇼핑에 원래 디지털 파크라는 가전사업부가 매장에 있었는데 이러한 부분을 적자 사업 부분이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매장을 철수시키고 하이마트를 또 매장을 또 하면서 이제 하이마트의 실적이 이제 4, 4분기부터 여기에 연결 재무제표로 반영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실적이 좋아지는 게 나타나고 또 CJ 오쇼핑 같은 경우는 이제 모바일, 핸드폰을 통한 스마트폰을 통한 홈쇼핑이 또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또 호재가 있고 또 자회사로 있던
중국의 CJ 동방 홈쇼핑 부분이 지금 턴어라운드를 하고 있는 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현재 신세계는 부산에 센텀시티라는 데가 있고 영등포에 가면 또 영등포에 있는 타임스퀘어, 네. 타임스퀘어 같은 경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감가상각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센텀시티나 이런 인수에 대한 부담 부분을 이제 어느 정도 상각했고 이제 주가에 반영되어서 그런 부분들 이런 유통주가 개별 기업의 호재와 어떤 소비자의 지갑이 열린다는 네. 그런 경기가 살아나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가고 있습니다. 그럼 좀 경계해야 할 부분은 없나요? 아예 돌아섰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실적 부분을? 지금 분석하시는 그 애널리스트 네. 그의 이론을 그 의견을 들어보면은 현재 뭐 유통주가 지금 올라가는 것은 지금 금리를 이제 저금리 기조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외국 자금들이 주식시장의 상승으로 계속해서 들어오면서 환율이 안정되어 있습니다. 네. 환율이 우리나라 환율이 안정돼서 1,000원 예를 들어서 2,000원에 1달러당 2,000원이었을 때 그걸 가지고 우리나라가 이제 어느 동남아에 가서 이제 팁을 줬을 때 2,000원이면은 우리 1달러만큼 주려면 1,000원짜리 2장을 놔둬야 됩니다. 근데 지금 1,000원 일대 한 1,060원이면은 1,000원짜리 한 장을 놔둬도 1달러 효과를 가지니까 네. 원화 강세를 가지고 해외여행을 하기가 좋아지는 거죠. 이러한 그 환율도 유통주의 수입 제품의 어떤 가격 인하 효과 그런 것을 통해서 환율이 안정돼 있고 금리가 안정되면은 결국은 이러한 부분들이 원화 강세 수혜주로 유통주 각광을 받는데 아직까지는 매출이나 경기 지표가 확연하게 뭐 개선된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완벽하게 유통주의 실적이 확실히 돌아섰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그 애널리스트도 있으니까 지금 신고가를 가지면서 눌림목을 줄 때 그리고 한 경기 회복에 베팅을 한다면은 조금씩 담아가는 것도 뭐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실적이 발표되는 부분도 조심스럽게 체크를 하면서 다가가면 좋은 종목들인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네 번째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이슈는 재생에너지 관련한 네네네. 이슈 꼽아주셨어요. 네네. 어떤 내용인가요? 얼마 전에 그 정부에서 이제 원전 비중을 좀 줄이고 네. 그 축소 때문에 상대적으로 태양광이나 이제 그 풍력주들이 상당히 강세를 보였는데요. 대체 에너지들이요. 예, 그렇죠. 예. 어제 그 미국에서 그 태양광 업체들이 주가가 좀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을 좀 원미를 살펴보면 미국에서는 지금 전기차 테슬라 때문에 향후 이제 그 태양광 업체와 이제 손잡아서 전국에 충전소를 지금 태양광으로 네. 개발을 하겠다라고 하고 있고 테슬라가 이미 그 도로에서 많이 굴러다니기 때문에 재생에너지에 관한 이슈가 좀 많이 생길 수도 있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전통적으로 재생에너지가 움직였을 때는 유가가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였거나 아니면 유가가 전통의 박스권이 110달러를 위로 상향 돌파했을 때 좀 단기적으로 좀 좋은 움직임이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어제 미국 그 유가 동향을 보면은 지금 100달러 밑으로 하회한 상태죠. 이렇게 되면 재생에너지의 평균 발전 단가가 기본적으로는 유가가 85달러에서 90달러 정도 돼야 거의 이제 본전이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약간 좀 우리나라 그 재생에너지 관련 종목들도 좀 쉬어갈 타이밍이 되지 않았나라고 하는데 일단은 그 중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뭐 향후에도 계속 양호하겠지만은 일단 사서 이제 어떤 스윙을 오버하는 그런 구간을 찾으신다면은 첫째는 테슬라의 주가가 먼저 좀 움직여줘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유가 동향에서 다시 한번 그 105달러, 110달러 강력하게 회귀하는 모습이 나왔을 때 좀 큰 시세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재생에너지 관련한 흐름까지 짚어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핫 이슈 4가지 살펴봤습니다. 스타겐 라이브만의 특별한 시간입니다. 전문가별 수익률 먼저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1위는 누적 수익률 선두를 달리고 있는 이명록 전문가입니다. 누적 수익률 0.64% 기록을 하고 있고요. 이어서 박철순 전문가는 일간 수익률 마이너스 0.51%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출연자시죠. 박우석 전문가님 일간 수익률 가장 좋으시네요. 1.15% 기록을 했고요. 다음으로 또 오늘 출연하신 황성우 전문가님 일간 수익률 마이너스 0.58% 기록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힘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문서준
김효진 전문가 일간 주간 수익률 모두 플러스권에 있습니다. 먼저 박우석 전문가의 포트폴리오 살펴봅니다. 크게 수익을 내는 종목들도 많이 보이네요. 총 6종목 보유하고 있고요. 14일에 매수한 두산중공업과 인프라웨어 2%대의 수익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효성과 네오이즈게임즈 각각 3.51%, 3.21% 수익권에 있고요. 나머지 두 종목은 아쉽지만 매수가보다 현재가가 조금은 내려온 상태네요. 네, 이렇게 6종목 보유하고 계신데요. 어떤 기준으로 매매하신 건지 궁금하네요. 네. 제가 지금까지 화요일, 목요일 해서 두 종목씩을 추천하였습니다. 두 종목을 추천한 부분이 셀트리온과 네오이즈 게임즈, 네. 그리고 두산중공업과 효성, 상당히 굵직굵직한 회사들을 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첫 방송이고 제가 이런 종목도 하지만은 주식을 좀 타시는 분들은 이런 종목보다 가볍게 움직이면서 수익 내는데 치중합니다. 근데 제가 방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방송하신 시청자분들에게 뭔가 교육하는 입장에서 제가 지난 금요일도 제가 방송에서 교육을 했지만은 시청하시는 분들께 뭔가 좀 도움이 될 만한 네. 주식을 어떤 종목을 추천해서 그걸 하나 듣고 매매가 아닌 뭔가 고기를 낚는 방법을 배울 수 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저는 이렇게 추천을 하였고 그중 제가 추천한 부분에서 그때 또 말씀드렸지만 인프라웨어라는 종목이 있었습니다. 네. 제가 사실은 주식을 투자할 때 어떤 참고를 하시면 좋겠는데 개인 투자자분들이 무조건 주식을 한 번에 몰아서 사지 말도록 하십시오. 제가 인프라웨어를 또 말하자면 좀 실수를 한 부분입니다. 첫째 모의 투자를 하면서 원래 척후병을 보낸다고 하죠. 일정 부분 한 10주를 매수해서 어떤 힘과 세기를 느끼고 어떤 종목을 분석하고 원래는 이제 종목을 먼저 분석한 다음 해야 되지만은 어떤 테스트 과정에서 하다가 인프라웨어를 좀 많이 사면서 급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도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인프라웨어란 회사를 분석하고 제가 여기서 수익을 내고 나왔다고 했는데 일주일 만에 제가 오늘 2.7%의 수익을 내고 네. 언제든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추천 겸 저의 매매 기법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자 해서 인프라웨어와 함께 인프라웨어 차트에 대한 설명과 제가 어떻게 수익을 냈는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셀트리온도 지금 보니까 추가 매수하신 것도 보이고요. 그럼 먼저 인프라웨어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자세한 내용 좀 짚어보도록 할게요. 네. 네. 인프라웨어는 많은 분들이 인프라웨어의 상품에 대해서 다들 사용하고 계십니다. 인프라웨어는 스마트폰에서 어떤 모바일 오피스, 현재 노트북이나 아니면은 PC에서는 워드, MS 워드라든가 MS 파워포인트, 한글이라든가 PDF 파일을 다 볼 수 있지만 모바일을 스마트폰을 통해서는 이 인프라웨어에서 개발한 폴라리스 오피스라는 이러한 것을 통해서만 MS 워드라든가 이런 문서들을 편집하거나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스마트폰에 기본 탑재된 이러한 인베디드 소프트웨어를 주력으로 하는 업체가 인프라웨어인데 네. 인프라웨어는 자회사가 디오텍이라는 회사도 있습니다. 조금 이따 디오텍과 관련한 재미있는 얘기가 있는데 네네. 예, 이 인프라웨어는 이러한 모바일 오피스 관련해서 폴라리스 오피스란 이러한 부분을 이제 생산해서 갤럭시라든가 이런 스마트폰에 탑재를 하게 되는데 삼성과 그 관계가 돈독합니다. 왜냐하면 삼성에서 아시는 분 옛날 기억을 들으시면 훈민정음이라는 그게 있었습니다. 아래 한글 나오고 옛날 하나 워드라는 게 있었고 네. 지금 MS 워드를 많이 사용하고 계시지만은 옛날 삼성에서 만든 훈민정음이라는 게 있었는데 훈민정음의 개발 인력을 흡수해서 이 인프라웨어가 사업을 시작하게 된 거죠.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 인프라웨어가 최근에 급락하게 됐는데 이 차트를 잠시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인프라웨어가 최근 급락을 하게 된 게 아마 9월 정도에 17일 정도 수준인 것 같습니다. 9월에 구글에서 퀵 오피스란 그 애플리케이션을 무료 네. 배급하겠다는 그러한 소식을 듣고 이 주식은 인프라웨어는 급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무료 배표를 결정해서 워드나 엑셀, 파워포인트를 MS 오피스에서 만든 이러한 파일을 구글에서 무료를 배포하니까 이것을 어떤 개발해서 돈을 주고 했던 인프라에서는 상당히 타격을 받고 주식은 급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매수한 때가 이때 당시입니다. 10월 14일 저 방송이 이 스타겐 라이브 방송이 시작될 때 제가 모의 계좌를 개설하고 이때 샀는데 척후병으로 들어간 부분들을 좀 많이 사는 바람에 네. 예, 이렇게 해서 1,100원, 11,000원 수준에서 저는 이때 라인을 보고 과거의 주가 수준에서 어떤 지지 라인을 보고 여기서는 되돌리지 않겠나 그런 이쪽 부분이 어떤 키스마크 수준이 됩니다. 그래서 전문가님 조금 넓게 볼 수 네, 있을까요? 네, 요 과거 화면을 보여주기 위해서 합니다. 예, 네. 이쪽 부분과 이 라인 부분이 과거의 주가의 지지 라인이 되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서 넓게 펴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서는 반등을 줄 거라고 지지 라인 되겠다고 제가 매수했는데 네. 급락을 하면서 제가 방송을 이때 출연해서 저기서 물타기를 들어갔습니다. 네, 네. 9,400원 부분에서 터닝하는 걸 보고 여기서 매수를 해서 단가 수준을 제가 10,000원에서 10,100원 수준까지 내려버린 거죠. 지금 현재 수익이 나고 있는 상황이고 네, 네. 지금 이 인프라웨어가 지금 몇 군데 리포트에서도 글로벌 1위 업체이기 때문에 턴어라운드 성장을 했을 때 아직도 투자 메리트가 있다. 또 성장주로 중저가 스마트폰이 앞으로 중국이라든가 이런 데서 또 확산되기 때문에 앞으로 여기에 따른 수혜도 예상된다고 하고 있고 그 과도한 투자 심리 위축을 경계하고 이런 그 저가 매수의 시각을 가지라고 하는 그 신한금융투자 또 대우증권 같은 데서 레포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에 보시면 저 주봉으로 보겠습니다. 과거에 보면은 지금 이 인프라웨어가 2011년도에도 보면은 급락을 했는데 이때 자회사 디오텍이라는 회사가 재무팀의 직원이 42억 원 정도의 횡령 배임을 해서 이 회사의 자회사가 상장 폐지가 될 정도까지 해서 그 영향으로 인프라웨어는 급락을 했지만 다시 주가는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이렇다면 아직 저력이 있는 회사고 지금 여러 가지 오피스 탑재되는 게 구글이 만약에 개발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구글에서 오피스 개발하는 인력에 대한 그 급여가 아마 인프라웨어 직원들을 통해서 개발하는 비용보다 싸게 될 겁니다. 그러면 향후로도 인프라웨어가 그걸 통해서 사업이 뭐 어려워질 건 아니고 여러 가지 면에서는 반등을 줘서 저는 기술적으로 지금 여기서 만약 기술적으로 이 주봉상이나 일봉상에서 이 위치를 통과를 해 나가면은 지속 보유하고 만약에 여기서 어느 정도 반등이 안 나오고 원하는 반등이 안 나오면은 매도를 할 계획입니다. 주시장은 1,800개나 되는 종목이 있고 항상 주식은 뭐 인프라웨어보다 많고 더 많은 주식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연연하지 않고 좋은 주식 개발해서 투자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여기서 물타기를 해서 지금 현재 수익을 나고 있는 부분들을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종목이 빠졌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시거나 하지 마시고 가장 정확한 위치에 물을 탈 것이냐 아니면 손절배를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생각과 또 정확한 판단을 하셔서 투자에 대응하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이 인프라웨어 추가 매수하셔서 현재는 2.7% 수익권에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종목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어떤 건가요? 네, 네. 오늘 두 종목이 비슷하게 말씀드리게 돼서 네. 이 부분을 제가 이번 금요일에 제가 또 방송 교육을 하는데 제가 손절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네. 합니다. 제가 제가 일정 때문에 저번 금요일과 이번 금요일 통해서 두 번만 이제 아마 강의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지금 제가 이 보라색 선으로 하는 200일선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 지금 차트 부분에서 카프로도 오늘 급락을 나왔습니다. 네, 어제 종목은 카프로죠. 예, 종목 카프로인데 이 카프로는 어제 박철순 전문가가 추천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방송을 보면서 카프로를 어제 방송 장 종료 후에 가장 큰 악재가 나왔는데 네. 박철순 전문가가 그 종목을 추천하면서 근데 아마 그 뉴스를 못 보고 가신 것 같더라고요. 카프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나일론을 생산한 카프로락탐과 유한 비료를 생산하고 제조 판매하는 효성과 코롱 인더스트리가 합작해서 만든 그 화학 업체입니다. 국내 카프로락탐이라는 나일론 제조의 독점 생산 업체인데 네. 대주주인 효성 그리고 뭐 호롱 인더스트리 그리고 롯데케미칼 같은 안정적인 매출처를 확보해 있어서 회사로서는 아주 안정적입니다.
근데 최근에 고가 원재료 투입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원가 부담이 많이 돼서 현재 적자가 계속 나고 있었습니다. 또한 카프로락탐 수요 부진으로 매출 회복이 제한적이었는데 어제 갑자기 장 종료 후 상당히 놀랄만한 뉴스가 발표되었죠. 네. 카프로락탐이 계속해서 매출 채권이 늘고 또 사업이 부진하고 적자가 계속되고 이제 하니까 이 회사에서 장 마감 후에 세계적인 공급 과잉으로 있는데 생산량 조절을 위해 가지고 울산 공장의 어떤 카프로락탐의 생산을 완전 중단하겠다는 좀 놀라운 뉴스를 발표했습니다. 네, 지금 찾아보니까 그 예. 부분이 2034억 정도의 규모라고 하네요. 네, 2034억이면 전체 매출액의 20%가 넘습니다. 네. 상당히 충격적인 것으로서 급락을 했는데 오늘 제가 어제 이 종목을 이제 화학업종 중에서 최근 안 오르고 이 회사를 제가 광화문 쪽에서 지점에 있을 때 그 근처에 있어서 회사를 압니다. 수익이 날 때는 시황산업이기 때문에 카프로락탐의 어떤 가격이나 이런 게 있을 때는 줄기차게 상승을 하는 그런 업종인데 네. 최근 화학 업종의 반등과 함께 좀 올랐지만은 지금 200일선에서 여기서 눌림목을 주고 다시 반등할 거라고 봤는데 제가 가장 중요한 기본적 분석을 무시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지금 반성하고 있고 지금 적자 나는 기업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들어간 부분은 좀 성급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지만은 지금 차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저는 솔직히 수익을 내고 나올 자신이 있습니다. 네. 제가 들어간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라인에서 제가 한 9,300원 정도 수준에서 눌림목을 줄 거라는 생각에서 매수를 하였지만은 정말 생각지도 못한 장종료의 이런 급락 뉴스. 그렇지만 오늘 아침에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이냐. 개파락을 하고 나와서 이 종목이 이 시가를 깨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매수 우위라든가 이런 회원사 창구도 봐야 되고 여기서 이 부분에서 수익을 더 저점을 깨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서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해서 지금 현재 여기서 집중 매수를 했습니다. 뭐 지금 제가 이 부분만 집중했으면은 단가에서 이쪽을 처분하고 나올 수도 있었겠지만은 딱 정확히 이 부분과 이 부분의 절반 가격은 한 8,800원 정도가 제 매수 단가가 됩니다. 평균 매수 단가. 네. 지금 그래서 지금 장 종료 후에 시간의 종가를 보니까 한 2%가 또 상승하고 있던 걸 봤을 때 내일은 다시 갭 상승해서 상승할 가능성이 높고 오늘 같은 경우 기관이 10만 주 이상을 매수하고 외국인이 이 하락하고 안 좋은 이러한 적자 사업 중단 뉴스에 대해서도 매수를 들어간 것을 봐서는 그렇게 마진 저하, 공급 과잉으로든 마진 저하를 통했지만 이러한 적자 사업을 중단하는 것 자체가 또 어떻게 보면은 다른 신규 사업을 하거나 어떤 적자 사업을 이제 어떤 처분하고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적자를 회사로서는 하지 않겠다는 것은 어떤 그렇게 또 악재가 아니라는 또 평가를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추천 종목이 아니라 향후에 어떤 기업이 새로운 사업을 하거나 하지만 차트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어느 정도 반등해서 다시 또 내려올 가능성도 있고 회사가 다시 신사업을 해서 외국인이 이렇게 매수를 한 것처럼 이 200일선을 돌파하고 나면은 화학업종의 주가를 따를 수 있지만 그것은 전혀 모르는 상황입니다. 예, 차트만 기준으로 해서 저는 대응을 나갈 것이고 어떤 기업을 선택하셔도 이러한 상황에서도 적절하게 대응을 하면은 투자에 있어서 큰 손실을 안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앞으로 다음 목요일 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 카프로 어제 오늘장 조정을 많이 받았지만 앞으로의 흐름이 더욱 기대가 됩니다. 이 박우석 전문가님이 스스로 반성한다고 말씀하는 모습에서 시청자 여러분들 많은 공감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박우석 전문가의 오늘의 매매 내역까지 살펴봤습니다. 이번엔 황성우 전문가의 포트폴리오 현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방송에서 언급해 주신 것처럼 제약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부광약품과 한독이 각각 0.45%, 0.37% 수익 보면서 선방을 하고 있고요. 젠백스가 2.68% 상승하면서 수익률 지켜주고 있습니다. 이 영진약품은 소폭 내려간 모습이죠. 황성우 전문가님 끝까지 힘내주세요. 네, 새로 편입한 종목들이 많이 보입니다, 전문가님. 네네네. 네.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제약주 위주로 좀 많이 좀 편입을 네. 했습니다.
좀 특징적인 게 좀 몇 가지 있는데요. 일단 그 부강약품을 좀 먼저 좀 살펴보시면은 네. 지금 부강약품뿐만 아니라 뭐 저기 종근당이라든지 대웅제약이라든지 신고가를 앞둔 그 대형 중대형 이제 제약 업종들이 강세를 시현하는 모습입니다. 제 예상이 틀리지 않다면은 이제 그 미국 증시와도 우리나라도 이제 좀 다시 재상승하는 모습이 좀 나올 것 같은데요. 그러면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반도체는 꺾이고 있고 자동차 업종도 좀 힘이 없는 상태에서 그럼 좀 어떤 게 될 것이냐고 제일 지금 많이 힘이 없던 종목군들이 이제 좀 힘을 받고 올라와서 이제 그 고점 돌파를 시도하는 그런 모양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통주도 그런 측면에서 볼 수가 있겠고요. 제약주 대장주도 마찬가지로 종근당이나 대웅제약도 그런 지금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부강약품도 마찬가지고 지금 그 부강약품 같은 경우에는 의미 있는 그 가격대인 14,150원을 지금 그 차트상 뚫어놨기 때문에 거래량이 실리면서 네. 상당히 중기 매물에 따라 작용했던 이 가격대죠. 그러니까 여기만 뚫리게 된다면 15,000원대까지 좀 바라볼 수 있는 기술적으로 반등 구간이기 때문에 부강약품이라는 회사를 샀다기보다는 제약업종 중에 그래도 그 낙폭과대 종목인 부강약품을 일단 좀 편입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포트폴리오 자체가 그 상당히 제약업종이 편중된 걸로 볼 수 있겠는데 종목은 이거 거의 다 제약업종이지만은 약간 좀 성질이 틀리죠. 자, 한독 같은 경우도 그때 그 제너릭 한독과 그 합작 법인 설립하는 네. 그런 것 때문에 좀 상부간 좀 지켜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가에 나온 뉴스에는 좀 제너릭 업종이 우리나라 시장이 좀 포화 상태라고 그런 기사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같이 합작한 업체가 이제 그 복제약에서 세계 1위지만은 신약 부분에서 세계 6위의 점유율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복제약인 측면에서 이 합작해서 바라보면 안 되고요. 국내 그 다국적 제약사에 직접 진출하는 데서 조금 뭔가 좀 큰 의미를 부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3일 첫날 급등 후에 상당히 숨고르게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향후의 주가의 기대감을 살펴본다면은 19,100원을 일단 돌파를 해준다면은 중기적으로 좋은 모습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종목과 같이 움직이는 종목 중에 포트폴리오에 들어지지 않은 종목이 한 종목이 있는데요. 근화제약입니다. 근화제약도 이제 그 다국적 제약사와 합작사를 가지고 있죠. 종목의 움직임을 보게 된다면 근화제약 쪽이 좀 더 견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종목 역시 25,300원을 돌파가 된다면 좀 좋은 어떤 그 모습이 나올 수도 있는데 지금 이 근화제약 같은 경우는 이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저는 이미 포트폴리오 구성을 해서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하지만 신규 편입하기에는 좀 수익률이 좀 많이 지금 난 상태이기 때문에 그 근화제약에서 그 제휴를 맺은 알보제네럴 회사는 그 매수 평단가가 23,000원 부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만일에 지금까지 이 회사 다국적 회사의 행태를 보게 되면은 거의 다 이제 그 상장 폐지를 유도를 하는 공개면에서 네. 그런 형태를 보여줬고 만약에 기업 가치를 인정받으려면 지금 거래량이 상당히 작기 때문에 보유지분 어느 정도 기관에서 블록들이라든지 시장을 물량이 좀 내놔야 될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종목과 더불어서 이제 한독도 같이 이제 어떤 테마로 보셔도 되고요. 네. 그 다국적 제약사 진출이란 테마로 좀 보셔도 되고 두 종목은 이제 흐름이 좀 유사하게 따르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좀 유심히 좀 살펴보셔야 되겠다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이 영진약품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영진 같은 경우는 그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지만은 3분기 실적이 뭐 흑자가 규모가 좀 축소가 됐지만은 적자는 아니고 계속해서 흑자기 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분기 대비 380% 증가한 실적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매출액이 늘어났지만 영업이익이 악화되고 판관비를 줄이기 위해서 적자 부분인 드링크 사업을 매각을 했죠. 140억에. 네. 그래서 순간적으로 이제 물량이 나와서 좀 가격을 밀었는데 이렇게 되면 종목의 움직임이 약간 둔화될 수 있고 기술적으로 안 좋아지기 때문에 이 종목은 그날 일단 로스커 처리하고 2, 3일 후에 다시 편입하겠다고 했습니다. 오늘 그 장중에 약간 일부만 이제 편입 시도를 했고요. 만일에 전저점인 1,700원 후반대에 온다면 2차 매수를 해서 좀 보유해 볼 생각이다. 왜냐하면 지금 각종 천연물 신약 개발 계획이 영진약품은 로드맵이 잡혀 있고요. 제일 큰 거는 이번 연도 안에 발표될 아토피 신약이죠. 세계에서 세 번째로 개발된 아토피 신약인데 아마 최초로 이제 개발되는 천연물 신약이니만큼 거기에 대한 기대감은 늘 살아있다고 보여줍니다. PER 대비 30배라는 좀 측면으로 봤을 때는 기존 제약사 대비 좀 비싼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신약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PER 30배는 전혀 비싼 가격이 아니기 때문에 떨어지는 구간마다 저점 매수를 하는 구간으로 설정을 좀 해서 좀 2, 3일 동안 좀 모아가는 전략을 구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도 젠백스나 바이오 종목들을 좀 매매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 당일날 매수 매도 종목이라고 나와 있었는데 네. 12월 21일 날 이 종목을 21,600원에 이제 매수를 했습니다. 매도가는 22,600원이었고요. 네. 왜냐하면 21선인 가격인 22,000원만 이거 돌파를 해서 넘어가 준다면은 단기적으로 좀 흐름이 네. 좋아지기 때문에 가져가 보려고 했는데 22,000원 후반대 그 매물대가 산적해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 가격까지 치고 올 때 일단은 좀 더 기세를 보기 위해서 좀 전략 매도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젠백스는 지켜볼 예정이지만 이렇게 윗꼬리가 달린 양봉이 나오고 거래량이 늘어나면은 하루나 이틀 정도는 이 물량에 대한 그 여진이 좀 남아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나 이틀 정도는 더 시세를 좀 관찰하고 네. 다시 재매입을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포트폴리오로 이제 주로 이제 저는 포트폴리오가 좀 자주 바뀌는 편인데요. 지금 대형주를 어떻게 해서 쭉 가져가는 저 전략보다는 약간 좀 빠른 매매를 선호하는 편이니까 그 점은 좀 시청자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빠른 매매의 강점을 가진 황성우 전문가의 오늘자 매매 내역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현재 시간 11시 41분 지나고 있습니다. 미국장이 개장이 돼 있는데요. 이 고용 쪽 지표가 발표가 됐죠? 네. 네. 고용 지표가 다들 예상하고 있었는데 지금 비농업 부문 고용 지표가 지금 18만 명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업률이 한 7.3 정도로 예상을 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오늘 발표가 되었습니다. 지금 고용 지표가 발표되는 게 지금 비농업 부문 고용 지표가 실망스럽게 나왔습니다. 네. 연방준비제도가 이제 결국은 이 비농업 지표가 실망스럽게 나왔는데 지금 현재 다우 지수는 약간 보합이고 S&P 500과 나스닥은 또 신고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뭐냐 하면은 현재 이 비농업 부문의 지수가 이제 양적 완화를 현재 연방준비위원장이 된 이제 자넷 앨런이 지금 당장 언제 실시하는가에 대해서 만약 비농업 부분의 어떤 고용 지수가 안 좋게 나오면은 별로 아직도 인플레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장을 더 해야 되겠다고 양적 완화를 다시 딜레이를 시키는 가능성이 높아서 시장은 반응에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떤 양적 자산 매입 축소 그렇게 해서 어떤 양적 완화에 대해서 테이퍼링이 좀 바로 당장 나설 가능성이 없어지지 않겠나. 올 12월로 예상했다가 내년 3월 이런 식으로 가면은 이제 시장은 거기에 대해서 호응을 해서 반응을 하는 것 같고 결국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 시장이 먼저 반응하고 내일은 또 우리 시장이 이번 다음 주부터 발행되는 실적 부분에도 영향을 받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황성우 전문가님께 내일장 전략까지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내일장은 뭐 아까도 장초반이 아니라 방송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뭐 각종 지표가 좀 중요한 상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게 그런 움직임들이 다 미리 나타나는 게 제일 보면 원자재 가격이거든요. 그러니까 산업이 위축이 될수록 원자재 가격이나 이런 특히 원유 가격이 민감하기 때문에 어제 원유 가격이 장중 $100로 붕괴했다는 것은 상당히 시사하는 바가 크죠. 지금 역으로 가는 시장, 기대감 때문에 가는 시장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표와 일일이 신경 쓰기보다는 큰 틀에서 지금은 무조건 뭐라도 사서 쥐고 가셔야 됩니다. 매매 포인트를. 그러니까 그런 종목이 없다면 하루하루 등락에 좀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좀 그림을 크게 보고 하시는 게 좋겠고 내일도 물론입니다. 지금 각종 오늘 이제 미국 딱 끝나보면은 어떤 게 지금 움직일까라고 생각해 보면 일단 제조업 비농업 부분이 줄었다는 것은 제조업 경기가 둔화됐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제조업이나 이런 종목들은 약간 좀 조정을 보일 테고 그동안 안 오른 종목들 위주로 이제 좀 지수를 어느 정도 좀 견인해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내일 한번 좀 제약주로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전략 들어봤고요. 이어서 박우석 전문가님께도 내일장 전략 간단히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현재로서는 주식을 안 들고 가는 게 더 위험한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외국인은 지속적으로 우리나라 주식을 퍼담아가고 있고 개인들은 투매하듯이 환매를 하고 있고 기관은 그것을 받아주기 위해서 또 결국은 주식을 매도를 하고 있고 이런 것이 외국인이 연일 순매수하면서 시장의 거대한 틀이 현재 바뀌고 있지 않습니다. 네. 물론 시장의 상승 피로도가 누적되고 있고
뭐 어떤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고 이번 주에는 목요일 뭐 포스코라든가 다음 주 뭐 기아차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삼성전기라든가 몇 군데 기업 큰 굵직굵직한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뭐 이러한 것이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현재로서 시장의 거대한 틀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홀딩하는 관점에서 대형주는 갖고 있으면은 좀 계속 홀딩해 나가고 있고 큰 추세가 바뀌기 전까지는. 그리고 또 만약에 들고 있지 않다면은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는 코스피가 눌림목을 줄 때 어떤 따라가는 것도 또 추천해 드리고, 지금 현재로서는 날이 추워집니다. 11월, 12월이 되면 또 윈도우 드레싱이 또 생길 가능성이 있고 네. 또 배당 시즌이 생깁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코스닥 같은 경우 또 오늘 뭐 공매도 얘기도 많이 나왔습니다. 공매도를 통해서 결국은 기관 같은데 공매도를 하고 나중에 저가에서 또 쓸어 담아 버리면은 그것을 보면서 기관도 손해 보는 것 같지만은 오히려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생깁니다. 결국은 코스닥에서 종목 순환 장세가 오면서 코스닥 같은 경우 급반등이 나올 경우도 있으니까 코스닥 같은 경우 섹터 중에서 실적이 좋은 주식, 실적이 양호하면서 외국인이 갖고 있으면서 기관이 또 투매를 했던 중에서 KG 이니시스 같은 종목, 그리고 CJ E&M 같은 것, 그리고 또 IT 관련해서 중국의 시안 공장이 또 삼성의 시안 공장이 만들어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반도체 장비주, 결국은 또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모건 스탠리에서 매도 의견까지 내었지만은 네. 외국인이 지금 현재 매도 의견을 내는 것을 종목에 대한 매도 의견을 내면서 시장은 좋다고 또 아까 말했던 뉴 세이프 헤이븐이라고 한 것처럼 이렇게 좋은 호재를 하는 것은 말하자면 뺏기질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외국인이 자기들이 팔면은 현재 받아줄 데가 없고 또 외국인들이 이러한 것을 한국 시장이 좋다는 레포트를 내야 되니까 결국은 그 외국인이 매도하기 전까지는 꿋꿋이 들고 가야 되고 홀딩 관점에서 해야 됩니다. 외국인이 가장 어떤 투자 전문가로서 잘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아무리 잘하고 했지만은 외국인 따라잡기를 하는 게 지금 현재로 상세는 가장 좋은 방법이 투자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일장 전략까지 얘기 나눠봤고요. 오늘은 박우석 전문가, 황성우 전문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조심히 들어가시고요. 목요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스타겐 라이브 어떠셨나요? 내일도 여러분에게 이렇게 든든한 힘이 되는 전략 세워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기운이 쌀쌀하니까요. 대비 든든히 하시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순재가 전해드리는 OK 실버보험 뉴스. 오늘은 무진단 무심사로 OK 실버보험에 쉽게 가입하신 어르신들의 얘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나이 때문에 가입 안 된다고 하면 그것처럼 속상한 게 어딨어. 근데 OK 실버 보험은 바로 가입시켜 두더라고. 아무것도 묻지 않아서 나 무슨 약 먹는데도 괜찮은 거냐고 오히려 물어봤다니까. 맞습니다. 라이나 OK 실버 보험은 50세에서 81세라면 나이에 상관없이 병이 있어도 약을 드셔도 수술하신 적이 있어도 무진단 무심사로 바로 가입시켜드립니다. 게다가 가입 2년 후 사망 시 사망보험금을 일시금으로 드리니까 얼마나 든든하시겠습니까? 지금 바로 전화해보세요. 1577-8094 1577-8094. 그럼 라이나 OK 실버보험이 진짜 무진단 무심사인지 지금 이 자리에서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약 먹는 거 없냐고, 병원엔 안 다니냐고 진짜로 안 물어봐요? 네, 어르신. 50세에서 81세라면 나이에 상관없이 무진단, 무심사로 가입되세요. 또 가입 2년 이후 사망 시 사망보험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해드려요. 보셨죠? 50세에서 81세라면 나이에 상관없이 건강에 관계없이 무진단 무심사로 가입시켜드립니다. 저 이순재 허투루 말하는 사람 아닙니다. 걱정 마시고 지금 바로 전화해보세요. 1577-8094 1577-8094. 5년마다 갱신되어 최대 86세까지 보장되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사망보험금 이외의 보험금은 없으며 만기 환급금이 없는 순수 보장형입니다.
이순재가 전해드리는 OK 실버보험 뉴스. 오늘은 무진단 무심사로 OK 실버보험에 쉽게 가입하신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나이 때문에 가입 안 된다고 하면 그것처럼 속상한 게 어딨어. 근데 OK 실버보험은 바로 가입시켜두더라고. 아무것도 묻지 않아서 나 무슨 약 먹는데도 괜찮은 거냐고 오히려 물어봤다니까. 맞습니다. 라이나 OK 실버보험은 50세에서 81세라면 나이에 상관없이 병이 있어도 약을 드셔도 수술하신 적이 있어도 무진단 무심사로 바로 가입시켜드립니다. 게다가 가입 2년 후 사망 시 사망보험금을 일시금으로 드리니까 얼마나 든든하시겠습니까? 지금 바로 전화해보세요. 1577-8094 1577-8094. 그럼 라이나 OK 실버보험이 진짜 무진단 무심사인지 지금 이 자리에서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약 먹는 거 없냐고, 병원엔 안 다니냐고 진짜로 안 물어봐요? 네, 어르신. 50세에서 81세라면 나이에 상관없이 무진단, 무심사로 가입되세요. 또 가입 2년 이후 사망 시 사망보험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해드려요. 보셨죠? 50세에서 81세라면 나이에 상관없이 건강에 관계없이 무진단 무심사로 가입시켜드립니다. 저 이순재 허투루 말하는 사람 아닙니다. 걱정 마시고 지금 바로 전화해보세요. 1577-8094 1577-8094. 5년마다 갱신되어 최대 86세까지 보장되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사망보험금 이외의 보험금은 없으며 만기 환급금이 없는 순수 보장형입니다. 백마탄 왕자 기다리는 걸 적당히 맞춰 살겠다는 맨 그이가 바로 당신의 데스티니.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국내 경기 침체 속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을 극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 이데일리 TV가 개국 6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100세 시대 아름다운 통행을 위한 자산관리 투자 전략을 소개하는 본 콘서트.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120명의 최고 금융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공연을 개최합니다. 2013년 8월 31일부터 12월 28일까지 롯데백화점 서울 수도권 주요 거점 문화홀에서 열리는 본 콘서트는 국내 최고의 재즈와 국악 공연도 관람할 수 있는 고품격 VVIP 투자 콘서트입니다. 본 콘서트에 참여는 이데일리 TV 홈페이지에서만 사전 접수 신청을 받으며 무료로 개최합니다. 100세 시대의 아름다운 통행을 위한 알찬 자산관리 투자 정보 본 콘서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이어서 부동산 연구소가 방송됩니다. 국내 최정상 투자 전문가와 함께하는 프리미엄 투자 클럽 전문가 방송이 새롭게 시작합니다. 매일 저녁 9시 힐링스탁에서는 시청자들의 종목 고민을 시원하게 해결해드립니다.
투자 때마다 파생되는 많은 기회와 함정들. 그 속에서 관심 종목 분석과 실전 매매 전략까지 투자에 꼭 필요한 정보만 뽑아드립니다. 저녁 10시 대장주 개발 주식회사는 투자자를 위해 쉽고 편안하게 다가가는데요. 전문가들의 수익률에 따라 직급을 나누어 최고 수익률 전문가를 선발하게 됩니다. 스타겐라이브에서는 최고의 증권 전문가들이 수익률 경연대회를 펼칩니다. 전문가별 수익률 검증을 위해 모의투자 계좌의 실시간 매매 내역은 물론 실시간 수익률 잔고를 공개해 신뢰성 있는 전문가 방송을 보여드립니다. 차원이 다른 투자 비법을 전하는 이데일리 TV 프리미엄 투자 클럽. 증권 투자의 올바른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Kiss like a mouth tattoo. She's waiting at home. Brand my love. It's etched in my skin as I'm floating on the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국내 경기 침체 속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을 극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 이데일리 TV가 개국 6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100세 시대 아름다운 통행을 위한 자산관리 투자 전략을 소개하는 본 콘서트.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120명의 최고 금융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공연을 개최합니다. 2013년 8월 31일부터 12월 28일까지 롯데백화점 서울 수도권 주요 거점 문화홀에서 열리는 본 콘서트는 국내 최고의 재즈와 국악 공연도 관람할 수 있는 고품격 VVIP 투자 콘서트입니다. 본 콘서트에 참여는 이데일리 TV 홈페이지에서만 사전 접수 신청을 받으며 무료로 개최합니다. 100세 시대의 아름다운 통행을 위한 알찬 자산관리 투자 정보 본 콘서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이데일리가 국내외 문화산업 종사자들의 사기 진작과 발전을 위해 마련한 2013 이데일리 문화대상. 공모 부문은 콘서트, 뮤지컬, 연극, 클래식, 무용, 국악 및 전통 총 6개 분야입니다. 분기별 공모 및 수상작을 선정하며 최종 대상은 2014년 1월에 발표하게 됩니다. 대상 1명과 분야별 최우수상 5명, 총 9명에게 상금 및 부상이 부여됩니다. 참가 신청 접수는 이데일리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걱정은 사라지고 즐거워질 겁니다. 걱정은 우리에게 맡기시고 당신은 즐겁기만 하세요. 걱정 끝 즐거운 보험 시작. 메리츠 화재. 말재주가 뛰어나지도 않지만 그리 멋을 내지도 않지만 늘 함께 있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아마 행복한 사람일 것입니다. 즐겁고 행복한 사람은 같이 있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니까요. 행복한 사람만큼 곁에 두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이 미래다. 두산.
안녕하세요. 12대 전문가와 함께하는 부동산 연구소의 윤이나입니다. 전셋값 상승의 끝은 어딜까요? 지난주 서울의 아파트 전셋값이 60주 연속 상승하면서 최장